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다항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항식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서 이제 1번 단항식. 단항식은 뭐였어요? 네,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네,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다시 써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이 나오죠. 우리 다항식은 뭐라고 했나요?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일까요? 아니죠. 여러 개의 항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항입니다. 그래서 다항식 안에는 단항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항이라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항이라고 했죠? 항이라는 것은 크게 수로만 이루어진 항도 있고 문자와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도 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수는 뭐라고 그랬죠? 항에서 특정한 문자랑 곱해져 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더 자세히 말하면요.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쓰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서 x의 개수 얼마니? 그러면 x라는 특정한 문자랑 곱해져 있는 숫자. 그게 이제 x의 개수는 2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확장 항이 이렇게 숫자만 있는 항이 있는 게 아니라 문자랑 같이 여러 문자가 섞여 있는 항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숫자로만 지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 y의 개수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y의 개수는 특정한 문자 y에 곱해져 있는 i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라는 거는 항에서 특정한 문자, 지정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써야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가 개수가 되는 거죠. 조금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배웠고요. 다섯 번째는 차수를 배웠습니다. 차수는 뭐였죠? 예, 항에서 특정한 문자에 곱해진 개수입니다. 항에서 특정한 어떤 지정하는 문자가 있을 거예요. 문자에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애가 아니라 문자가 곱해진 개수.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몇 개 곱해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 이거 다항식이죠. 이 다항식에 차수는 얼마이니까 물론 차수가 이거는 3차, 얘는 1차, 얘는 뭐 하나의 0차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항의 차수는 이 항의 차수 중에 가장 높은 차수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다항식의 차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3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차수입니다. 어떤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어떻게 보면 그 문자의 지수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자, 항의 차수 금방 말한 거. 항의 차수는
무엇이냐? 똑같죠? 위에 거랑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수. 요거랑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그런데 다항식의 차수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항식의 차수. x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는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것을 이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6번째 뭐가 나옵니까? 상수항.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수로만 이루어진 항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더 범위가 확장이 돼서 특정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입니다. 상수항 적어볼게요. 특정한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다는 거죠. 2x 세제곱 플러스 7xy 마이너스 9y의 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x에 대한 다항식에서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x를 주인공으로 보았을 때 x에 대한 다항식에서 자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상수항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다항식은 x만 바라보는 거예요. x의 3차, x의 1차. 그러면 x가 들어있지, x라는 문자가 들어있지 않은 항 있죠? 요거는 x가 들어있지 않은 항이 되죠? 요게 이제 상수항으로 된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문자 있는데요. 네, 이거 문자도 상수로 취급해 버립니다. x가 아니면 모조리 다 상수항으로 취급하는 게 상수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항이 이제 숫자가 아닌 문자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범위를 넓게 보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동류항. 자, 동이 같을 동자겠죠.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입니다. 특정 문자에 대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얘가 동류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류항 찾는 거는 되게 쉬웠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쉬웠잖아요. 이거는 동류항을 찾으라 그러면 7x하고 8x가 동류항이잖아요. 7x와 8x는 동류항이 되죠? 자, x에 대한 동류항이에요. x에 대한 차수가 1차고 x가 똑같은 문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범위가 확장이 돼서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x에 대한 동류항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한다면 x의 차수가 같은 항이 지금 현재 없어 보이지만 되게 많아요. 요거 세 개가 x에 대한 차수가 1차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동류항으로 인정을 합니다. 얘 다 동류항입니다.
선생님 문자 y가 있는데요. 예, y는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x에 대한 차수가 똑같고 문자 그리고 지수가 똑같이 1차가 되기만 하면 어떠한 문자랑 곱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번째는 뭘 배웠냐면요. 다항식의 정리. 이게 제일 중요했죠. 이게 이제 새로운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다항식의 정리를 배웠습니다. 8번.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의 정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1번 내림차순. 이 차순이라는 거는 문자의 차수를 말하는 건데요.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내림차수는 차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차수가 높은 항으로부터 에서 낮은 항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얘가 내림차수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의 방법,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내림차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항식에 이렇게 여러 문자가 있을 경우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x의 3차, x의 2차를 내가 빼먹었네. 요걸 2차로 할게요. x의 2차, 그리고 x의 1차로 정리를 해서 내려가게 해볼게요. 차수가 3차, 2차, 자, 1차가 2개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분배 법칙으로 묶어줍니다. 플러스로 할까요? (7y) 마이너스 7x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지금 내림차순으로 했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7로 묶어버릴까요?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7y 더하기 7 이렇게 차수가 3차, 2차, 1차는 만약에 동류항이 있다면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묶어주세요. 7로 뽑아도 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오름차순은 뭘까요? 차수가 낮은 항으로부터 높은 항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림차순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수가 낮은 항에서 높은 항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럼 아까 한 거를 가지고 내림차순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항식이 나왔을 때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아니라 이제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라.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x에 대한 오름차수는 상수항을 먼저 쓰는 거예요. x가 없는 항만 골라볼게요. 얘는 x가 없는 y 세제곱 플러스 8은 상수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x항만 모아준 거 아까 했던 거 있죠? 동류항은 묶어줘서 x항만 뽑아줍니다. 그리고 x의 2차항 써주고요. 그 다음에 x의 3차 이렇게 해서 차수, 지수가 점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